오프라인 사업만 10년 한 39세 김 사장은 어떻게 콘텐츠 부자가 됐을까? 무리하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콘텐츠 사업의 비결. 저자 자유리 신태순. 출판 나비의 활주로. 낭독 한만중. 챕터 1. 초보 창업자 진정한 콘텐츠 마케팅의 길로 들어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콘텐츠 창업에 첫 발을 내딛다. 1,780만 원. 1억 원을 넘게 들여 시작한 가게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난 뒤 내 통장에 남은 금액. 그것이 내가 10년간 가게를 충실하게 운영한 결과였다. 자꾸 그 사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주어진 현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월에 1천만 원 가뿐히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아는 형님을 따라 시작한 분야는 다름 아닌 외식 사업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였기에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것을 형님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나의 무지함은 기막힌 불행과 맞닥뜨리게 된다. 지구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를 만나 내 사업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집기를 팔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리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그때 동굴같이 어두운 집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며 묻고 대화하는 방식의 예능을 별 생각 없이 말이다. 출연자는 살아생전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출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온라인 콘텐츠로 한 달에 많게는 외제차 한 대 정도 벌어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러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찰나 출연자의 대답이 계속 이어졌다. 제 말이 잘 안 믿기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도전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게 온라인 시장만의 매력이죠.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투자금도 들어가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장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비싼 차를 두세 대씩 몰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손쉽게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의 캐치프레이즈를 따라 달려간 강연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강의를 1개월간 수강하면서 강의에서 알려준 방식에 맞춰 키워드 검색량을 뒤져보고 요즘 핫한 제품들을 서치했다. 위탁 관련 사이트에는 팔아달라는 제품들이 즐비했다. 그중 보습 화장품 몇 개가 마진율이 유독 높았다. 제품을 분석하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럴듯한 광고를 제작해서 배포까지 완료했다.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 판매만 어느 정도 되면 끝나는 문제였다.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화장품 판매율은 낮지 않았고 고객 리뷰도 물 흐르듯이 잘 쌓이고 있었다. 첫 번째 제품으로 나름 성공의 결과를 얻었던 나는 두 번째 제품에 대한 소싱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제품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했다. 미묘한 불안감을 느낀 것은 그 즈음이었다. 첫 번째 소싱 제품인 화장품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불만의 댓글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판매 개수를 볼 때 그 댓글들이 매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확했다.
악플 다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확인해 보니 이전 구매 이력이 없었다. 혹시나 싶어 내가 파는 제품을 검색해 보자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5%더 싸게 팔고 있었다. 불안감이 차오른 나는 강의를 듣는 커뮤니티에 이런 현상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해 주었다. 경쟁자들이 밑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흔해요. 가격을 더 낮추시던가 더 댓글을 다는 행동을 하셔야 해요. 광고를 더 돌리는 것도 답이고요. 경쟁사의 더러운 밑작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단체로 우르르 몰려와 악성 댓글을 다는가 하면 카페, 밴드 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스마트 스토어 노출 순위가 4위로 떨어지자 매출은 그야말로 급락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광고를 멈출 수는 없었다. 광고를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내 제품을 헐뜯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또 익숙한 무기력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쟁터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또 한 번 길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렇게 허덕이게 되었다. 콘텐츠 마케팅의 완성은 기술로 이룰 수 없다? 몇 개월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썼고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 동안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경쟁자들의 제품은 순위가 오르고 있었고 초록창을 가득 채운 그들의 광고가 내 모니터에 도배되다시피 하였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온라인 사업의 전부일까? 조금 더 현명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켰다. 그러다 어떤 영상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돈을 버는 것, 왜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신이 게을러져야 돈을 법니다. 의지력은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잡스가 매번 같은 옷을 입는 것도 결정하는 것에 들이는 에너지를 줄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이루고 싶다면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경쟁에서 답을 찾을까요? 언제까지 플랫폼의 정책에만 눈치 보며 맞춰가야 할까요? 세상에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많죠. 저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술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다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내가 해야 할 것이 계속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기술은 계속 변화합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그것을 당신의 콘텐츠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경험이고 과정이며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엇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몇 가지 정보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영상 속의 그 말들이 지금껏 노력한 나의 방향을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분을 피하기 위해 영상을 꺼버렸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일을 마저 하러 반복된 일과를 시작했다.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된 진정한 마케터의 길. 며칠 전 우연히 봤던 영상 때문일까? 유튜브는 집요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상을 추천해 주었다. 그렇지만 더는 그 영상에 시간을 쓰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또 3개월이라는 성과 없는 시간이 흘렀다.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서점을 방문했다. 경제 경영 분야 매대 위에 수많은 책을 시큰둥하게 뒤져보던 중 낯선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어떤 사람이 쓴 건가 싶어 표지를 확인하자 저자의 이름이 보였다. 그 유튜버가 쓴 책이었다. 무심코 책을 펼쳤다가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책을 다 읽자 그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찾다 보니 그의 강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몇 주 뒤 강남역 지하에 위치한 강연장으로 달려가자 강연장 앞에 서 있는 덩치 큰 사나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였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의 책에 서명을 해주는 그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영상과 글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찾아뵈었네요. 혹시 실험 삼아 저하고 제품을 같이 팔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판매에 자신이 있거든요.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커뮤니티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 올라온 자신감이었을까? 결국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원래 그렇게 누군가에게 확신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를 얼마나 잘하신다고? 아닙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실언을 했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개인 컨설팅? 뭐 이런 것도 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시려면 큰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의 묵직한 말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사인을 받고 나가려는데 문득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없다는 진실이 보인다. 이대로 이 만남이 허무하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시 그에게 걸어가는 것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본능적으로 그에게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용기가 올라왔다. 순수하게 그의 곁에서 배우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열심히만 살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죽을 판입니다. 저도 건강하게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물었고 나는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만 준다면 무엇이든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다. 민수님,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만 믿으려고 오는 사람. 두 번째는 저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의 질문을 쫓아온 사람. 민수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그 셋 중에 어떤 것일까요? 그 질문에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저는 민수님을 잘 모릅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질문을 품고 계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를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급한 믿음은 언제나 훅 하고 사라지지만 민수님이 스스로 품은 질문은 정말 오래가는 법이죠. 민수님이 자신의 질문을 잘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더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만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그럼 결국 질문이 시작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요즘에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저도 사업 초기에는 맹목적으로 답을 좇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삶을 바꾸는 마법은 정체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향한 질문에 있더군요. 민수님이 분명 저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는 행동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특히 온라인 사업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면 끝까지 가져야 할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민수님의 행동은 어떤 질문에서 시작된 걸까요?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기에 생각의 회로가 열리지 않았다. 문득 그 질문 앞에서 입 밖으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매일 뭔가에 쫓기고 조급하기 싫어요. 좋아요. 이 질문이라면 토대로 쌓을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드리는 작은 미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마치 기회의 신같이 느껴졌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4년 뒤, 현재인 지금도 그때 품은 나의 질문을 만지작거린다. 그의 말은 정확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의 답이 아닌 나의 질문이라는 그의 말이 맞았다. 그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깨끗할 정도로 나열된 정답이 아니라 우둔할 정도로 끝없어 보이는 질문이었다. 당신은 정말로 뛰어난 콘텐츠 마케터인가? 그가 초대해준 강연장을 찾아가고 있었다. 강연장의 크기는 압도적이었다. 콘텐츠 마케팅으로 10억 원을 번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자가 글을 소개했다. 그는 청중에게도 마음속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콘텐츠 마케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글을 올려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짜 콘텐츠 마케터가 아닙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누군가 수줍게 그의 말에 대답한다. 검색량 비교? 해시태그?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정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도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보내는 게 없다면 당신은 콘텐츠 마케터가 아닙니다. 콘텐츠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 생산을 한번 멈춰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 왜 나한테 이거 안 보내주지? 월요일에는 보내줬잖아. 이런 강한 허전함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6년 동안 매일 월요일 같은 시간에 고객들에게 약속한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 메일의 반복이 제가 이 분야에서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던 모든 비법입니다. 저의 비결은 바로 정기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반복하기입니다. 3년간 구독자 수가 3,000명밖에 안 되는 해외 유튜버가 있어요. 그가 얼마를 벌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명? 조회수도 낮고 돈도 안 되겠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그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월로 수억을 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는 아이템만을 강조하여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 콘텐츠로 모인 구독자는 순수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보내고 신뢰를 쌓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순수한 고객에게만 콘텐츠를 발행하고 수익을 이끌어냅니다.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고객을 흩뿌리면 안 됩니다. 똑똑한 게으름을 가진 현명한 마케터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면서 나는 이 분야에만 전문가이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객의 결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간다는 말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돈을 크게 쓰면서 하는 사업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신 돈을 최대한 안 쓰고 사업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과 맞는 사람들만 제 채널을 구독하죠. 설령 구독자 숫자가 적어도 이 구독자들은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보며 판매자와 점점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개척하는 나만의 길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30일, 딱 한 달만 매일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만들지 모르겠다면 가벼운 일기나 일상의 기록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30일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콘텐츠 제작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다. 그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무엇 하나 꾸준히 해본 적 없는 나에게 30일의 시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생각의 꼬리를 잡아보았다.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온라인 체질로 다시 태어나는 법. 첫 번째 미션을 받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콘텐츠 제작을 해보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다. 항상 판매에 관련된 기술적인 것만 제작했는데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품은 콘텐츠를 풀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글을 올려도 사람들은 반응을 해주기는커녕 그 흔한 악플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콘텐츠. 그렇게 매일매일 텅 빈 듯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초보자인 내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기라도 하듯 타이밍 좋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님, 콘텐츠 제작은 잘 하고 있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집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실래요? 다음 날, 마치 이끌리듯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의 집 곳곳에는 유튜브 장비가 세워져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오늘 뵙자고 한 것도 이미 민수님의 콘텐츠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콘텐츠 제작에는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콘텐츠를 거의 10년째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고요. 지금처럼 계속 제작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매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한 달도 힘들어요. 민수님이 제가 드린 첫 번째 미션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건 분명하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콘텐츠 제작을 짧은 기간에 끝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멋진 콘텐츠로 한 방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독자 떡상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콘텐츠 마케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를 잘 보고 나아가셔야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나아가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네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한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처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는 콘텐츠 올리는 것에 더욱 힘을 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 지금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배를 만드는 장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현장으로 바로 뛰어들어야 하는 뱃사람이 되어야 했다. 신이 내게 허락해준 제작 시간은 30분. 그것이 내가 배를 만들면서 파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기꺼이 그 파도를 한번 맞아보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파도를 맞아보고 싶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실험해 보면서 말이다. SNS를 콘텐츠 마케팅의 도구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란 그와의 만남 이후 만든 콘텐츠는 예전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쉽고 가볍게 콘텐츠를 제작하니 초반의 암담한 느낌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콘텐츠를 본 고객들의 반응이었다. 엄청 힘을 주고 써서 올린 블로그 글에는 좋아요가 5개, 정말 가볍게 쓱 올린 블로그에는 좋아요가 8개였다. 그제야 그가 왜 내게 가볍게 올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SNS 세상에서 좋아요와 클릭률이라는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가 현재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나열된 서열을 의미하고 있었다. 팔로워 30만 명에 육박하는 근육질의 잘생긴 청년의 SNS를 본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말 한마디에 상품의 판매의 기류가 흔들거리는 세상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멋진 몸을 갖고 있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런 SNS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SNS를 해봐야 먹히기나 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든다. 그는 SNS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방향키를 잃어버린 나는 간만에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이렇게 물었다. 민수님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품을 팔고 싶으신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사이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인플루언서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가 되어야만 상품을 팔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행동에 제약이 많아진다는 거죠. 팔로워가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나를 따르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만큼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콘텐츠 마케팅은 결국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SNS는 나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소통 창구입니다. 민수님, 콘텐츠 마케팅 관점에서 SNS에 적합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보세요. 하루에 5개만 해보셔도 됩니다. 대신 댓글을 달 때 기계처럼 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콘텐츠를 잘 보고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이걸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와 대화를 마친 뒤 그의 SNS를 들어가 보았다. 그는 SNS에서 시작하는 누군가의 콘텐츠를 꾸준히 봐주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이 1년, 3년, 5년씩 점차 쌓여갈수록 그의 주변에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었다. 나 같은 초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SNS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 SNS는
한편으론 누군가의 눈이며 평가이고 시선이다. 과연 나는 그 수많은 눈앞에서 내가 가진 허울을 벗고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을까?